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에 정당들의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여기를 비롯해서 전국에 걸린 정치 혐오 현수막의 철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박성규 의원님,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그런 것이고 이제는 여당이 남 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전임 정부 탓하기에도 이제 2년 차가 다 돼가는데 이제 전임 정부 비판을 한다거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정권을 담당한 지가 2년이 다 돼가고 있고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지자체도 끌어온 게 사실인데 이제 성과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 물론 현재의 경제 위기는요. 미국과 뭐 이 긴축에 따른 고금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의 문제, 미중 경제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세수가 줄어든 문제는 여러 가지 정부의 고민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본인의 지갑이 얇아지고 삶이 팍팍해지면 정부 여당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탓할 수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고 총리, 주무장관들이 다 여당인데 여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민심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네. 우리가 잘못이냐. 야당은요.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게 업인 사람들입니다. 야당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은 내년 총선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뭐 누구를 이제 헐뜯고 이런 얘기는 여당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 걷어낸 거 잘했다고 저는 하고 싶고요. 네. 이제 저런 자리에 자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네. 민생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총선 사실상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픈 곳이 뭐냐, 가장 가려운 곳이 뭐냐, 이것들을 찾아내서 올려야지 저 인사드립니다, 저 여기 나와요 이런 현수막도 올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난학을 겪고 있는 여당은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 인선에도 고심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개혁적인 분이 와야 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네. 김기현 체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불만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당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결국 이제 혁신위원회인데,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공천에 대해서도 좀 개혁적인 공천의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름만 혁신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여주기식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하태경 의원 또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개혁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당리당략 이거 다 떠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김기현 대표가 그분들에게 혁신회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 그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면 개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인물이 와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정권을 줘야 된다. 특히 공천관의 정권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룰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일에는 그분들이 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이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바꿔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권한을 주고서 당이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당내에서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크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혁신위회가 띄워지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 대표를 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또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네.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고 논의해보자라고 얘기했고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나 여당에서 계속 뭐 피의자다 이러면서 계속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야 돼요.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피의자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야당 대표잖아요. 예.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야당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요 두 사람이 앉아서 회의하고 만나는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야가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대통령이 이제 야당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하는구나. 소통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뭐 소통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 듣고 있다는데 사실 그래요. 본인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국민들 앞에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지만 네. 적극적으로 정말 그런 의도를 보이는 부분이 부족한 면은 바꾸셔야 된다. 이거는 야당 대표를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인 것이고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함께 만나서 국민 앞에 서로 대화하는 모습 보여주는 한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한 신뢰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대화의 물꼬가 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우 의원님 보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서부터 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창당설까지 나오는데 좀 앞으로 여당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만큼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을 뭐 거의 재창당이 될지 아니면 완벽하게 새로운 신당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변화가 있으려면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재창당이든 창당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작아져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이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민심이 그것을 증명한 것이란 말이죠. 수도권 특히 중도층 청년들이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복기를 해봐야 되죠. 지난번에 대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가. 비록 0.73% 차이라고 하는 작은 차이였지만 그때는 사실 우리 당이 계속해서 팽창해가지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커졌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작아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재창당이 됐든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도층에 대한 그 확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내년 총선 결판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대통령의 정당 아니면 누구의 정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중도층 확장형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또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면요, 조정훈 의원이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정도 이 나이에 이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할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제 조정훈 의원은 여당과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 이제 조정훈 의원 지금까지는 비례대표인데 이제 본인도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 뭐 어디서 출마를 하겠습니까? 뭐 마포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수도권일 텐데 가장 피부로 실감적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있으면 그걸 돌파해야 된다는 어떠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 방안이 누구일 것인가? 지금 뭐 이런 분 저런 분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 전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요. 여권한테 그렇게 신세진 건 없어요. 오히려 네. 신세를 졌다라고 하면 야권한테 진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내가 뭐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물론 그 법무부 장관까지 됐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결과가 여당한테 나쁘게 되면 좋지 않게 되면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실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여파도 본인한테 있을 수 있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더 깊어질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은 그냥 계속 법무부 장관 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 그 이전과는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통령실과 여당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